독수리 오형제 4화에서는 오형제들의 새로운 러브라인과 신라주조 독고탁과 미애가 술도가와 얽힌 비밀이 밝혀지면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드라마 한 스푼 시작합니다. 신라주조 독고탁은 장수의 죽음 이후 재정난에 빠진 술도가를 가로챌 생각 중인데 웬일인지 아내 미애는 그를 말리며 술도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죠. 미애는 독고탁이 출근한 뒤 방 안에서 혼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진 속엔 그녀와 독고탁 그리고 장수가 안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미애의 표정은 걱정 가득한 모습이었죠. 독고탁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미애는 술도가를 건드리지 말라며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데 독고탁은 왜 이제 와서 술도가를 보호하려 하냐며 오래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술도가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미애는 회계를 담당하는 경리였고 독고탁은 막걸리를 빚는 직원이었습니다. 독고탁은 각종 첨가제를 넣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상품성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돈을 벌고자 했었는데 장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술도가의 전통이 사라진다며 그를 나무라고 술도가에서 내쫓아버렸죠. 앙심을 품은 독고탁은 미애와 함께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해 신라주조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돈을 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술도가를 지켜주려 하냐며 미애를 나무라는데 술도가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독고탁 역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LX 호텔 사장 동석은 1일 도어맨 체험을 촬영 중인데 전날 납골당해서 넘어지는 광숙을 잡아주다가 허리를 삐끗해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광숙이 나타나 동석이 망가뜨린 드레스값 200만 원을 물어달라고 하죠. 광숙은 동석이 호텔 사장인 걸 모르고 도어맨인 줄 알고 있는데 동석은 딱히 자신의 상황을 광숙에게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석은 이런 광숙이 너무나 귀찮을 뿐인데 업무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며 명함을 건넵니다. 광숙은 자신에게 작업을 거는 거냐며 크나큰 오해를 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 말하고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던 광숙은 납골당에서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고 자신 때문에 동석이 허리를 다쳤다는 게 사실이었단 걸 알아채는데요. 때문에 파스와 약을 사서 동석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를 본 동석은 그새를 못 참고 다시 왔냐며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면 남편이 제명에 못 산다고 막말을 해버리는데 이에 결혼 열흘 만에 장수를 잃은 광숙은 크게 상처받아 버리고 동석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아차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날 찾아오기로 했던 광숙이 오지 않자 동석은 자신이 했던 말이 상처가 되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이 쓰이는데요. 결국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단서로 술도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의 깜짝 방문에 놀란 광숙은 술도가를 인수한 것 때문에 바빠서 동석을 깜빡 잊었다고 말하죠. 동석은 그녀에게 말이 심했다며 사과하고 드레스 수선비를 건네주는데요. 이에 광숙은 그에게 술도가 막걸리를 들려보냅니다. 실버타운에서 생활 중인 주실은 관리자에게 불려가는데 갑자기 실버타운에서 나가달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주실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다른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에 노발대발하며 그냥 밥 몇 번 먹었을 뿐인데 자기가 이뻐서 인기가 많은 걸 어떡하냐고 대묻죠. 주실은 이런 일로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식사 시간 자신을 몰아붙였던 다른 회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회원들은 주실이 자리에 앉자 곧바로 일어나면서 다른 테이블로 가버립니다. 이에 회원들을 따라 또 한 번 쫓아가고 그들은 주실을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는데 이에 열이 받은 주실은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고 한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타난 광숙은 주실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모시겠다 말하는데 그녀가 주실을 데려간 곳은 바로 술도가였고 그녀가 술도가를 맡겠다는 계획을 말하자 주실은 뒷목을 잡아버립니다. 한봄은 대학교 개강 전 오빠 한결을 만나기 위해 진해로 내려가는데 그를 좋아하는 친구 세리도 함께합니다. 한봄과 세리는 진해에 도착했고 세리가 화장실에 간 순간 누군가가 한봄에게 접근했는데 그는 그녀를 끈질기게 스토킹하던 대학 선배였죠. 한봄은 그의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진해로 향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한봄은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그를 거부했지만 선배는 한봄을 위협하고 그녀는 위기에 빠지는데요.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오형제 막둥이 강수가 나타납니다. 훤칠한 키의 강수는 직업 군인으로 기본적인 전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그를 제압하고 한봄을 구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부상을 입어 강수와 한봄 세리가 한 병원에 와 있는데 소식을 들은 한결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한결은 병원에 누워있는 강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사실 강수는 한결이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부대의 소속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죠. 눈을 뜬 강수를 한봄은 지그시 바라보는데 강수의 어른스럽고 듬직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흥수는 문화센터에서 댄스를 가르치는 술도가의 삼남인데 그는 왕년에 꽤나 인기를 끌었었고 그의 오랜 팬인 옥부는 그가 미용실에 오자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가겠다는 그를 억지로 붙잡고 신들린 손놀림으로 헤어 마사지를 해주죠. 댄스 수업이 끝난 뒤 다 같이 커피 한잔 하기 위해 카페에 모였는데 회원들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지원장과 흥수를 엮자 질투가 나버리는 옥분. 지원장을 밖으로 불러낸 옥부는 감히 그를 넘보지 말라며 클리닝 10회 쿠폰을 주며 단단히 당부합니다. 둘째 천수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랜 친구인 편의점 사장 미순을 만나게 되는데 편의점에 앉아 두 사람은 추억을 안주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잘 나가던 증권맨 천수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린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바람핀 남편과 헤어진 미순 역시 자신의 딱한 사정을 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은 서로가 각자 버려졌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사남 범수와 광숙이 술도가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선수금을 줬던 술도가 거래처 사장들이 몰려와 돈을 내놓으라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술도가를 폐업할 생각 중이던 범수는 그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듣고만 있을 수 없던 광숙은 자신이 모두 변제해주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이에 범수는 크게 당황하죠. 독수리 오형제는 술도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장수가 오랜 전통을 지키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술도가는 사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장수의 희생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 더 이상은 운영이 어렵게 된 것이었죠. 형제들은 빚더미인 술도가의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하려 하는데 이때 광숙이 나타나 벼랑간 자신이 술도가를 인수하겠다는 파격선언을 해버립니다. 형제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광숙은 장수가 써놓은 비법 노트가 있으니 자신이 해낼 수 있다며 장수의 인생이 담긴 술도가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형제는 아무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그녀를 계속해서 말렸지만 그녀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어 우체국에 사표를 내고 돈을 끌어모은 광숙은 오랜 시간 술도가에서 일한 공장장을 월급을 30%나 올려주겠다며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 막걸리를 빚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죠. 그렇게 맛을 내는데 성공한 광숙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술도가를 바라보며 사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감춰졌던 오형제들의 비밀이 드러나고 광숙과 동석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미애가 보고 있던 사진 속 어린아이는 누구일지 얼른 5화가 보고 싶어지네요. 이상 드라마 한 스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예고편과 리뷰까지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